뉴스 파헤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화장실을 개조한 교실이 있는 유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교육청의 감사에 적발된 사람입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 불편하고 불쾌할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도내 국공립 유치원 240개, 예. 사립 유치원이 한 80여 개 됩니다. 예. 약간 줄었는데요. 폐원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때문에 지금 사립 유치원 지난해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계약 연기를 한다든지 뭐 휴원을 한다든지 예. 결국은 뭐 사유 자산권 침해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 사립 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공공성 차원에서 회계 관리 시스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관여를 해야 된다. 예.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은 가운데 사실상 그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에서도 그 감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부터 감사에 대해서 이제 실명제로 그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 유치원에서는 실명제로 그 유치원 명단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 도교육청에서 2019년도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그 감사를 벌여서 적발한 내용인데요. 예. 그 사립 유치원, 이 해당 사립 유치원은 그 명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2004년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 2층 현관 그 베란다 15제곱미터죠. 예. 벽과 지붕을 추가 설치해 확장을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 변경했다. 아하. 네, 그렇습니다. 시설을 무단으로 신고하지 않고 용도 변경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예. 그 원래는 이제 화장실로 사용했던 부분을 교실로 바꾸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했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거 외에도 무단 용도 변경했던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사립 또 유치원이 있다고. 그 원장이 곧 설립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 돈으로 설립을 하고 땅도 구입해서 내가 건물 짓고 대개는 그렇죠. 하는데 예. 예. 그 뭐 내가 좀 용도 변경하고 시설 확장하고 이런 부분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문제될 게 없다. 네, 그런 그 개념들이 좀 강했어요. 아마 이번 건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원장은. 예. 그 원생이 근데 늘어났나 봐요. 2008년 2층 원장실과 복도 일부를 터서 교실로 만드는 시설 변경을 도교육청이 일단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예. 하지만 실제로는 2층에 시청각실, 그 화장실을 터서 교실로 변경을 하고 3층 또 교실과 그 화장실을 터서 새로운 교실로 무단 용도 변경했다. 그렇군요. 그 3층 5개 공간에도 지붕을 설치해서 기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했지만은 시설 변경 인가는 받지 않았다. 않으셨다. 이런 대개는 말씀이 보면 되겠습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용 여부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하면 변경했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또 허가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물론 행정적으로 그 신고 절차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무단 변경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건 아닌가 해서 숨기는 경우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지금 얘기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원장이 마치 제도가 없는 건 마냥 네. 내 멋대로 그냥 그 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말씀하신 것 외에도 또 그 사례가 있는지요? 네, 같은 그 유치원에 해당되는 그 적발 사례인데요. 교육 과정이 하루에 그 유치원은 그 방과 후 과정을 포함해서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예. 네, 그런데 2018 학년도부터 감사 일까지 방과 후 과정을 포함해서 7시간으로 1시간을 축소 운영을 했다. 마음대로 또 줄여서 운영을 했군요. 네네네. 그렇게 1시간을 축소해서 운영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적발이 됐습니다.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 비용조차도 원비에 포함해가지고 받아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유치원에서는 수익자 부담, 우리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지만은 뭐 그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지 예. 뭐 급식, 급간식비 예. 이런 거는 그 우리 그 학부모들이 수익자 차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유치원은 또 뭐 다른 유치원입니다. 사례가 예. 2017부터 2019 회계년도 네. 급간식비, 교재비, 현장 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수업료에 포함을 시켜서 징수한 뒤에 항목별로 구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업 종료 후에도 정산을 하거나 예. 집행을 하게 되면 혹시 잔액이 나오면 그걸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네. 되겠죠. 물론 뭐 소액이면은 그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뭐 그 같이 공동 운영 예산으로 쓴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합의 과정을 그렇죠.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 항목을 또 다른 그 항목으로도 전용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그 금액이 적어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잔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감사에 적발돼서 원장과 방과 후 교사 경고
그리고 1억 7,900만 원. 꽤 큰 액수죠. 환수. 네. 이게 저 환수 부모들이 알게 되면 분통을 터뜨릴 일인데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 저 학원을 유치원을 운영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다른 관리 비용들은 제대로 운영이 됐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업무용 차량 유지 관리비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면서도 운행일지 등 차량 관련 대장을 예. 관리하지 않은 것 이것도 경고 조치가 됐고요.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유치원과 같은 그 적발 같은 학원에서 발생한 또 다른 건입니다. 예. 우리 그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특히 그 저기 차량은 굉장히 안전 관리라든지 맞습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됐다. 우리 그 학부모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른 내용도 있죠. 같은 유치원에서 네. 2016년 9월 꽤 오래된 내용이네요. 네. 이게 뭐 2019년도에만 적발된 게 아니라 과거 몇 년치를 묶어서 아마 감사를 하니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 유치원 회계에서 추석 선물 세트 구입 등 15건의 1,000여만 원을 사용한 뒤에 상세 내용이나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없었다. 네, 그런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업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학원 차량 관리 대장 같은 것들을 관리하지 않고 이런 유치원 도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경고 조치를 하고 4,700여만 원을 그 해당 유치원에 그 환수 조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유치원은요 지하층을 강당으로 그 사용하면서 그 집합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것, 그것도 주의 조치 받았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교사를 겸하는 유치원 설립자를 그 행정직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러니까 방과 후 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정직원으로 그 업무를 바꿨어요. 그런데 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임금 관련 사항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근로 여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했고요. 네, 이런 뒷부분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하튼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여하튼 이렇게 유치원 운영을 잘 못하거나 비리 유치원으로 이름이 노출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그래서 지금 그 실명이 공개된 누리집의 내용을 제가 잠깐 그 사례들을 몇 가지만 좀 찾아봤습니다. 이 유치원은 교육용 전력이 용도가 여러 가지 않습니까? 산업용, 뭐 농업용, 주택용, 교육용 뭐 있는데 교육용 전력이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이외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유치원에 보면 1층은 유치원이고 2층은 주택이고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사립 유치원인 경우.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 일반 건축 대장의 1층은 유치원, 2층은 유치원하고 주택이 같이 쓰는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시설이니까 교육용 전력을 당연히 쓰겠죠. 그렇지만 단독 주택으로 사용하는 전력은 당연히 주택용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맞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묻어서 교육용으로 아무래도 교육용이 싸니까. 네, 이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회계 아무래도 이게 지금 그 여러 가지 계속 감사 지적되고 적발된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유치원 그 회계장부 처리에 관한 내용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회계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그 회계장부 관리 시스템을 바꾸라. 우리 그 공공기관 회계 그 시스템 뭐죠? 그 에듀파인인가요? 그걸로 바꾸라 했는데 우리 왜 우리 토지 건물 다 투자해서 하는 거를 걷다가 대입을 하면 우리는 수익 구조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렇죠. 교육용으로 반발이 다 많았어요. 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회계장부 관리가 지금도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 그 적발 내용에 보면 유치원 회계장부 및 증빙서를 비추하여 5년간을 또 보존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이 유치원은 그 장부를 그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그 장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 그 청소하는 청소원이 그 법정 회계장부 일체를 폐기물하고 폐기 처분했다.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그 감사 당국에서는 이게 진짜 폐기가 된 건지 아니면 업무 처리를 했군요.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그래서 증빙 서류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해서 경고 처분을 또 받은 사례도 있고요. 아이고 참 우리가 아무리 가족 경영이 많다 보니까 통신요금 무슨 뭐 교사를 며느리가 교사로 또 채용이 되면서 통신요금, 개인세금, 통학 차량이 아닌 뭐 개인 차량 주유비, 뭐 이런 그 개인 주택에 대한 그 재산세 체납, 뭐 이런 건으로 해서 또 한 유치원은
한 78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아. 그리고 행복도움이라고 왜 예. 그 좀 사람이 어디 잠깐 그 교사가 비면은 도와주는 예, 그 도우미 예. 같은 분이 계신데 그 또 원장의 배우자가 행복도우미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그 인건비를 그 30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원장의 배우자가 그 다른 사례는 사례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는 좀 황당했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 그렇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이익 문제 때문에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유치원도 근저당을 설정해가지고 경고를 받던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근저당 설정 당시 예. 그 근저당 설정 사례를 유치원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설립자 겸 원장께서 이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예. 그 93년 8월에 유치원을 신축 이전을 하면서 예. 교육료 기본자산이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당시에 1억 3천 예. 또 뭐 9,100 해서 전체적으로 몇 차례 나눠서 2018년 11월 2억 5,300이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예. 그 가운데 이제 근저당이니까는 잔액 대출 잔액이 한 1억 4천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근저당을 그 개인 개인이 그 저당을 잡힌 걸로 하지 말고 유치원에 통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유치원 그 회계 처리로 해야 된다. 예. 했는데 그 결국은 이제 교육용 기본자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을 한 한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고 처분 이 유치원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앞서서 여러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일각에서는 교육 당국의 부실한 조처 때문에 벌어지는 일련의 이런 일들이 아니냐,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요. 교육당국에서 사실 이건 뭐 소송전까지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올 예. 초에도 충북교육청에서 한 유치원 상대로 지금 소송전. 왜냐하면 네. 지금 입학 관리 시스템이 지금 그 이제 상당히 일원화됐는데 어지간히 이제 정착화가 됐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왜 우리가 입학 관리 시스템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입학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생을 인터넷으로 뽑고 왜 추첨을 통해서 해야 뽑고 하냐. 그러냐? 우리가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뽑아야지. 예. 그러니까 이건 사유권 어떤 그 개인 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자율권 그 사립 학교에 대한 그런 침해다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뭐 법원에서는 각하 처분해서 뭐 유야무야 되고 그 유치원은 뭐 폐원 처리가 됐습니다만 늘 이런 그 사립 유치원하고 정부의 어떤 대립각은 계속 이어져 왔고 예. 이런 와중에 그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사립 유치원도 어떤 공교육 학교 교육법상 학교로 지금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예.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교자재라든지 뭐 통학 차량 운영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의 그런 어떤 그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투명성 특히나 아마 그 회계 업무에 관련해서는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라.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듯이 당신네들 이런 부분은 잘못 있지 않냐. 그래서 대부분 지금은 사립 유치원계에서는 수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예. 29일 날 네. 드디어 이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유치원 3법 아하. 과연 통과될 것이냐 말 것이냐. 살펴보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알겠습니다.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또 준엄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홍순목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